진동 4장 일반 힘의 조건에서의 진동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외부 가진력이 하모닉 폴스가 작용하거나 지수함수에 힘이 작용했을 때의 해를 구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4장에서는 일반적인 힘의 조건에서 어떻게 응답을 구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장에서 배워야 할 것은 첫째, 주기를 가진 일반 힘을 적용한 유일자유력의 응답을 구한다. 그 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주기냐 비주기냐의 차이, 그 다음 이미 힘이 적용된 시스템 진동 문제를 풀기 위하여 컨볼루션 방법을 사용한다 라는데, 컨볼루션 방법을 여러분들이 수치 제어나 혹은 수학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반응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지진 응답을 구하라 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스펙트럼에 관련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가지 힘이 작용했을 때 그때 시스템의 라플라스 변화를 사용하여 구한다. 라플라스 변화는 여러분들이 이미 제어를 통하여 습득을 한 바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과도응답의 특성을 이해한다. 과도응답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강제진동 문제를 풀기 위하여 수치해법을 적용하는데, 대부분의 해법은 요즘은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하므로 수치 해석 방법이 어떤 것이 쓰여지는지 잘 알고 그 원리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는 자, 이번 장에 배워야 할 것처럼 첫 번째는 힘의 함수가 주기냐 아니냐의 문제. 자, 기본적으로는 주기 함수를 주로 지금 공부를 해왔는데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거냐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그 비주기 함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배워보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비주기 함수가 적용이 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응답은 과연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미 3장까지는 하모닉 포스가 주어졌기 때문에 주기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기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거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 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컨볼루션 인티그리라고 해서 합성 곱을 사용한 합성 곱의 적분을 사용한 방법. 두 번째는 라플라스 변환을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수치 해석 방법으로 룽게쿠타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들을 알아보는 것이 또한 이 장의 주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기함수가 적용했을 때 반응은, 자, 힘은 자 주기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A0 플러스 더하기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함의 통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풀이의 급수라고 하고, 모든 시간함수를 각각의 사인과 코사인의 함으로 나눠서 더하면 그 함수의 형태가 된다는 게 풀이의 급수입니다. 그래서 풀이의 급수는 아주 많이 사용되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퍼스트 오더 시스템. 자, 일반적인 주기함수가 사용될 때
응답인데, 첫째, 퍼스트 오더 시스템, 1개 미분 방정식. 그 수학에서 여러분들은 공업 수학을 통해서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들을 배웠을 겁니다. 근데 4장의 2절은 그 중에서도 1개 미분 방정식을 푼다. 그럼 이 공식은, 자, 1개 자유도, 1자유도 시스템의 대표적인 공식이 되는데, 자, 관성질량, 댐핑, 스티프니스, 힘이 있는데, 그 중에 1개 도함수가 되려면, 자, 여기 질량이 0이어야지만 1개 도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보면, 자, 여기에 보시면 질량이 있고 댐퍼가 있고 질량이 있고 스티프니스가 있는데, 1개 도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매스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여기에 변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질량, 스티프니스, 댐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매스가 없고, 여기인 경우도 극관성 모먼트가 없는 걸로 계산을 하면 1개 도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제목이 일반적인 주기함수니까, 자, 여기다가 K의 어떤 응력값에 주기함수가 들어갔지만 조건상으로 질량이 0이 되면 cx 플러스 kx 마이너스 y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형태가 되는데, 그것을 x도수로 만들어 놓으면 x도 플러스 ax, c로 전항을 나눠주면, 자, ax는 a, y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그 힘의 형태, 피어리드 펑션이 되니까 주기함수는, 자, 후리의 시리즈를 사용해서 해를 푼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수식을 보고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기함수를 사용했을 때 후리의 급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푸는 과정을 보면, 자, 위에서, 자, x에 대한 1개 미분 방정식은 a와 힘으로 나눴는데, 그 힘은 개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후리의 급수로 바꿔주고, 자, 그럼 요 힘을 하나, 둘, 세 개로 나눠보자. 이유는 이 방정식은 선형이라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자, 선형. 이 방정식은 선형이다. 비선형이 아니고 선형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더하고 요거 사인항의 함수하고 코사인항의 함수를 해서 각각을 더한다 라는 게 해법의 풀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1번에 힘의 함수가 A0 유닛 스텝이라면 그때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 요거의 개수를 구하려면, 자, 미분 방정식을 풀 때 꼭 필요한 건 초기 조건이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꼭 있어야 된다. 자, x가 0일 때 초기 조건하고 x의 미분값, x 도트의 값이 존재하도록 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개수를 구하려면, 자, 여기에 초기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값이 x0로 넣어주면 x0에다 플러스 ax0, a0. 그래서 a0는 a분의 a0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자, 그럼 폴싱 펑션이, 자, 사인 함수를 가진 함수의 더하기, 모든 함수의 합으로 넣게 되면, 자, 3장에서 말씀드렸죠.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로 가면, 정상 상태로 가면 폴스의 형태를 띈다. 폴스의 형태를 띈다예요. 폴스의 형태는 개수는 모르지만 주기함수인 사인 함수를 갖고 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여기 변이 값은 사인 함수를 갖지만 여기에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위상차. 위상차는 어떤 때 발생하느냐? 항상 댐핑이 존재할 때 있다.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정리하면, 자, 사인 함수는 이 지수 함수의 이미지너리 항, 자, 복소 지수 함수의 이미지너리 항만 모아놓은 것이 사인 함수니까 그 값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바뀌고, 이때 UJ는 XJ의 2i-i 값이라고 설정을 해주면, 자, 여기에 응답은 요 값이 됐더라. 그 다음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자, i 오메가 t의 계수 i 오메가 j가 앞으로 나오고 한 번 미분이 되는 거죠. 요거 값이 속도가 되는 것이고 요게 변이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이 값이 계속이 되면, 자, UJ 값은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다시 여기다가 다시 입력을 해주면 요 값이 여기에 XJ 값이 여기에 대입된 겁니다. 대입된 것을 풀고, 그 다음 시간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0으로 놓으면 이런 공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때 UJ 값은 A 플러스 I 오메가 J분의 AJ 값이 되고, UJ는 XJ 2 마이너스 I 파이니까 요때에 위상차를 갖는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정리한 것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상차는, 자, A분의 오메가 J 값을 갖는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사인 함수에 대한 것은 했고요. 자, 코사인 함수에 대한 것은, 자, 다음에 보시지만, 자, xj 값은 a제곱 플러스 오메가 j분의 aj. 수식에서 개수와 주파수와 그 다음 힘의 개수 값을 갖고 변이 값을 구한다. 그 다음에 위상차는 오메가 주파수와 x 그 변이 값의 개수로서 위상차를 구한다 라는 게 수식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코사인 오메가 j 값을 여기서 계산을 하려니 마찬가지로 x 값도 코사인 형태를 띠니까 개수는 모르지만 코사인 형태를 띈다. 그 다음 댐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C 값은 지금 없어져 있지만 댐핑이 있으므로 파이 값에 이상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형태를 보면 사인 형태와 코사인의 형태가 같으니, 자, 그래서 yj 값은 a제곱 플러스 오메가 j제곱분의 bj 값이 되고, 위상차는 a분의 오메가 j 값이 된다. 그래서 위상차는 사인과 코사인 값이 같은 값을 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1번 A0일 때의 값, 그 다음 코사인일 때의 값,
사인일 때 값을 전부 더해주면 이제 그것을 전부 더해준다. 그래서 초기 값은 a분의 a0가 나왔고 그때 xj 값, yj 값이 각각 구해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입력을 해주면 자 그때 파티큘러 솔루션은 자 a분의 a0 그 다음 j가 1일 때 여기에 개수값 그 다음에 사인 값이 되겠죠. 사인, 코사인, 오메가 jt의 위상 파이 값이 되니까 그 값들을 각각 더해주게 된다. 이건 정상 상태 해를 구하는 해법입니다. 과도 형태가 아니고 정상 상태를 구할 때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는 스테디 스테이트 아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플러스 파티큘러 솔루션인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이 시스템이 외력이 가해지지 않을 때의 특성 해를 나타냅니다. 그 특성에는 유닛 포스가 작용할 때의 형태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형태를 C2-8의 형태를 갖는다.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형태를 갖는다고 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자 이렇게 계산이 되죠. 다시 이거를 하나 더 더해준 겁니다. 여기서는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했고 여기서는 토탈 솔루션을 구합니다. 그래서 토탈 솔루션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하고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는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시스템이 힘이 없을 때의 특성 값이고 파티큘러 솔루션은 힘이 작용할 때 힘의 형태를 갖는 해 그게 파티큘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더해 줬더니 지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이니셜 컨디션을 정해주면 자 이니셜 컨디션을 정해주면 t가 0일 때 x0 값이 되죠. 그래서 x0 x0 값을 여기다 입력을 했더니 여기 개수값 이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정리했더니 자 요 시스템 퍼스트 오더 시스템에서의 변이는 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하고 파티큘러 솔루션을 더한 것인데 그 중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초기 조건으로 인해서 C값을 계산했는데 그 C값을 입력해서 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연습 문제인데 자, 예제입니다. 자, 예제인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AX는 AY, A0 플러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방정식이 X도 플러스 1.5X는 7.5 플러스 4.5 코사인 T 플러스 3 사인 5T 라고 예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초기 조건은 뭐냐? 자, 가정 T가 0일 때 갑시다. 0이죠? 0이다. 그럼 자, 초기 조건은 정해졌고 그럼 이거를 분해할 때 자, 요거 하나 A0 요거 코사인 사인 형태를 나눠서 3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 둘, 3개. 그리고 앞절에서 구했던 변이값은 A값, 여기 C값이죠. C값에 대하고 그 다음에 형태는 2의 마이너스 AT의 형태를 갖는다. 그 다음 각각 A0,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그 다음 여기는 오메가 T, T가 되어 있죠. 자, 그 댐프드 내추럴 프리퀀시. 자, 그래서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첫 번째 x 더 플러스 1.5x는 7.5에서 xt 값은 여기에 이렇게 되는데 t가 0일 때는 0이다 라고 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4.5
코사인 t일 때 4.5 코사인 t일 때는 자 여기 보면 y 코사인 t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t하고 마이너스 파이 그 다음 공식에 입력하면 a제곱 여기는 오메가가 여기에 t의 개수가 오메가입니다. t의 개수가 1 그 중에 개수 4.5 그랬더니 진폭은 2.4961 그 다음에 위상은 a분의 오메가 1 이렇게 넣고 자 두번째 코사인항으로 가면 자 사인항으로 가면 사인이고 그 다음 오메가 값은 t의 개수니까 5가 됩니다. 오메가가 5예요. 그래서 x 사인 5t 마이너스 파이를 갖는다. 그리고 자 진폭은 a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여기 개수 그래서 0.5747을 갖고 역시나 위상은 똑같죠.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더하면 자 이 파티큘러 솔루션은 자 5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사인함수의 합이 된다. 그래서 그래프로 더하기 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 그래프는 이 함수를 그려준 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세컨드 오더 시스템은 어떻게 구해줄 거냐? 마찬가지죠. 자, 세컨드 오더 시스템은 자, m이 0이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1자유도계 질량 감쇄 스티프니스 댐핑 계수입니다. 이거 감쇄 계수. 그 다음에 힘은 자 후리의 급수로 2분의 a0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코사인항 그 다음에 사인항으로 나눠지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여기 상수 그 다음 코사인항 사인항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2분의 a0의 값을 가질 때 자 파티큘러 솔루션은 2k분의 요 형태를 가지니까 2k분의 a0 그 다음 코사인 항을 가질 때 a 값이죠.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2zr 1-r제곱의 제곱 플러스 2zr k분의 a0 그래서 코사인 항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은 마찬가지로 bj 값에 사인 오메가 되니까 여기에 1-r제곱 플러스 2zr의 제곱 그 다음에 bj를 k로 나누는 값 요게 스틱 디스플레이스먼트죠. 그래서 요 값을 넣어서 사인 함수를 가지면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위상은 1-r제곱분의 2zr 1-r제곱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게 j 값이 되는 건 오메가의 개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t의 개수가 1오메가, 2오메가, 3오메가, 4오메가가 들어갔는데 그 값들을 여기다 넣은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 힘이 불규칙한 형태를 갖는다라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외력이 불규칙한 함을 가지면 계산도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서 작용하는 힘은 굉장히 불규칙하면 이거는 측정하기에 측정값으로만 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시험값만 쓸 수 있다. 우리가 수치적으로나 아니면 계산치로는 쓸 수가 없으니 수치적으로 할 수 없고 오로지 시험에 의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값들을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eriodic, non-periodic인 경우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하는 게 이제 과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non-periodic을 구할 때 어떤 걸 쓸 거냐? 자, 뿌리의 인티그랄을 쓸 거냐? 컨볼루션 인티그랄을 쓸 거냐? 아니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할 거냐? 자, 그러면 이것저것 어느 정도 규칙이 있지만 numerically integrating을 할 거냐? 수치 적분 방법을 쓸 거냐? 근데 요새는 대부분 이 수치 적분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럼 컨볼루션 인티그럴은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자, 어떤 시스템에 가만히 있는 것에 힘을 줬어요. 그럼 그 시스템은 임펄스 리스판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리스판스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함수는 어떤 두 함수의 곱이라고 표시했지만 함수의 곱입니다. 자, convolution of continuous time signal인 건 함수와 함수의 곱비를 새로운 함수로 정의한다. 그래서 이 함수는 자, 여기 보시면 d 타우가 있고 t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타우에서 계속 변하는 값을 적분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만큼 함수가 슈프팅 돼, 다시 말하면 이동해서 함수의 형태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주어 쓰인 것은 주로 시그널 프로세싱 할 때 많이 쓰는데, 이건 컨볼루션이라는 것이 두 함수의 곱이다. 두 함수의 합성곱입니다. 합성곱.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곱하면 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형태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변형해서 여기에처럼 마이너스 인피니트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이거와 유사한 거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 함수가 아니고 이 함수하고 지수 함수를 곱해서 적분하는 값이니까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뭐냐? 자, g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f2 함수입니다. f2. 요게 f1 함수예요. 그래서 f1과 f2가 있는데, 자, f1이고 f2입니다. f2는 자 2로 옮아갔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이만큼 옮겨갔다고. 옮겨가고 얘는 그때 2 값을 가져요. 그래서 그 값을 2를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2의 형태가 f2 값을 가질 때 형태에다가 얘를 곱한 값이에요. 그럼 여기 f2 값은 이 정도 되죠. 이 값을 이 함수에 전체적으로 곱한 겁니다. 그럼 형태가 확 스케일이 적어지겠죠. 자, 그 다음 얘는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자, 계속 이동하는 건 그것은 위의 공식에서, 자, 여기 공식에서 타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화해서 그 값을 계산해서 곱했어요. 자, 계속 곱했더니 자, 그것들을 각각을 다 그렸더니 이 형태가 되고, 이 형태가 된 것들을 전부 더해서 다시 그린 함수의 형태가 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두 함수의 곱, 합성곱이라고 합니다. 합성곱, 우리 수학적인 얘기로 합성곱인데, 합성곱은 무함수의 타우만큼 t만큼 쉬프트한 후에 자, 이만큼 그 공간에서 적분한 값을 갖는다. 이게 컨볼루션 인티그랄이라고 한다. 자,
자, 컨볼루션 인티그랄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것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t-4가 있어서 요 값이 이쪽으로 이동, 요 함수가 그대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t가 큰 t보다 작을 때는 요만큼 겹쳐지고 t와 이 t 사이 가면 이만큼 겹쳐지고, 그래서 t를 넘어가면, 자, t가 t보다 작게 되면 얘는 겹쳐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겹친 부분들을 시간별로 그래프를 그려 놓은 것이 요거다 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일레귤러 함수니까 그 값을 곱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볼루션 인티그랄을 하기 위해서 그럼 시스템에 정해지는 힘은 어떻게 되느냐? 자, 충격은, 자, F에다가 델 T. 이 시간이 짧게 들어가면, 자, 이게 충격입니다. 충격이 충격량인데, 이게 충격량입니다. 충격량. 그래서 mx 다시 충격량인데, ft는 mv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t는 mv. mv에서, 자, 그래서 이 값이 생기는데, 결국 이거는 t에서 델 t까지 fdt 값을 합산한 것이 된다. 힘은. 근데 시간이 무한으로 가면 이 값은 적분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남는 건 요게 되고, dt 값이 짧으면, 자, 여기서 f는 전부 나눠진 거가 돼서 1이 됩니다. 그래서 힘이 1인 유닛 임펄스가 되면, 자, 1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하면 f를 시간에 대해서 펑션을 갖는데, 그때 값은 1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뭘로 표현하느냐? 델타 함수로 표현한다. 어느 시간에서 값이 1인 함수, 특정 값에서 함수 값이 1인 것을 델타 함수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일 때 힘이 F만큼 되면 전체 힘은 다이렉트 델타 펑션에다가 F를 곱해준 값이 된다. 이게 임펄스 포스가 됩니다. 자, 그럼, 자, 임펄스가 작용하는 응답은, 자,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0일 때, 외력이 0일 땐 해가 뭐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배웠죠? 그때 해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에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그래서 그 값을 그려보면 이렇게 감쇄하는 형태를 갖죠. 자, 그래서 그 값을 나타내는 것이 이건데, 자, 힘이 1만큼 작용한다. 여기에 1이 작용한다고 하면 형식은 지금 mx-kx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초기 값을 넣어주면 x가 t가 0일 때의 초기 값입니다. x0는 0이 되고 x-은 n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 마지막 나오는 값은, 자, 요 개수는 남아있고, 자, x0는 0, x0, 0, x-은 n분의 1만 남으니, 이렇게 정리가 돼서 gt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gt 값이 나오는데, 여기다 곱하기 유닛 임펄스를 들어가게 되면, f 델 t니까 거기는 무조건 1이죠. 1이니까 1 값을 갖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리스폰스가 되고, 리스폰스 펑션은 결국은 힘이 이 함수의 f만큼, 그래서 f에다가 gt를 곱한 것이 된다. 유닛 함수는 굉장히 심플하게 구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니셜 포지션에다가 이 함수에다가 힘의 크기만 임펄스가 됐을 때 임펄스 크기가 1이 아니고 임의의 값을 갖는 함수가 되니까 그때 값을 상수로 그냥 함수에다 곱해주면, 리스폰스에 곱해주면 응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도식적으로 보시게 되면, 자, gt 값이 있고, 얘가 여기서 델t가 작은 값에서 여기의 면적이 1입니다. 1 값의 값을 이렇게, 자, 여기서 힘을 1만큼 줬어요. 순식간에 델t가 짧게. 그럼 얘가 이렇게 높아지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1만큼 줬더니 리스폰스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은 2장에서 그 외력이 없는 프리 바이브레이션에서 나타내온 형태랑 같습니다. 자, 유닛 임펄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다 임펄스 값이 1이 아닌 임의의 값을 주게 되면 진폭이 달라지겠죠. 그 차이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얘가 f 값을 가질 때 마찬가지죠. f 값을 가지니까 그냥 f를 곱해주면 됩니다. f를 곱해주면 진폭이 달라지겠죠. 진폭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유닛 임펄스 펑션에 대한 리스폰스는 뭐 크게 어렵진 않다 하는데, 자, 그럼 여기 예제를 통해서 뭘 구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요걸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구조물이라고 하고 또는 빌딩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건 구조물이라고 하고, 자, 위에다가 여기에 망치로 힘을 가했어요. 근데 그 힘은 시간이 길지 않고 시간이 짧은 값으로 지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질량이 5kg, 감쇄가 10N 마이너스 메타 S, 그 다음 K는, 자, 전체적인 시스템은 2분의 K, 2분의 K를 더해서 2000N 메타, 힘은 20N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구할 때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거, 자, 오메가 n 값을 구합니다. 고유진동수, 고유진동수는 자, 루트 n분지 k. 자, 이거는 잊지 마세요. n분의 k. 그 다음 댐핑 레이쇼, 댐핑 레이쇼는 자, 댐핑을 크리티컬 댐핑으로 나눈다. 그런데 자, 크리티컬 댐핑은 2 루트 km이다. 자, 크리티컬 댐핑 값은 얼마다라는 거, 요거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에 C 값은 10이라고 되어 있으니, 자, 댐핑 레이쇼는 5%다. 5%다예요. 5%. 자, 그 다음에 댐프드 감쇄 고유 진동수는 고유 진동수의 루트 1 제타 제곱을 곱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계수할 수 있는 값들을 다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자, 임펄스는 수식이 이거니까 M, C, K, 오메가 N, 제타, FD, 오메가 D, 그 다음에 힘을 여기에다가 입력해주면 리스폰스를 구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 T가 변화하게 되면
그 t의 변에서 힘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유닛 임펄스의 20배의 진폭 변이를 갖는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건 이제 그 새로운 문제긴 한데, 임팩트를 두 번 가했을 때 어떻게 변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임팩트를 두 번 가해요. 자, 예를 들어서 종을 두 번만 칠 겁니다. 첫 번에 치고 잠깐 쉬었다가 치고, 그러면 자, 힘은 20ΔT에다가 10ΔT인데 이게 큰 값입니다. 큰 값. 여기에 0에서 20을 치고 0.2만큼 있다가 힘을 주어서 계산이 됐는데,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요거하고 요거를 더한 것이 되는 거니까 결국 리스판스도 자, 여기에서 각각 x1과 x2가 있는데 그 값들을 더해서 계산하면 더블 임팩트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닛 임펄스라서 굉장히 단순한데,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서 컨볼루션 인티그럴을 찾으면 이 종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컨볼루션 인티그럴에서 임펄스였습니다. 임펄스. 그런데 일반적인 힘의 조건이라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임의의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힘이 이때 시간에서 ΔT만큼 작용하면 그때 힘은 그때 요 함수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힘이 되겠죠. 그 다음, 그때의 변이는 자, 컨볼루션 인티그랄에 의해서 힘에다가 여기 리스판스가 곱해진 형태다. 델타 x의 델타 타우니까 리미트로 가면 결국은 f와 g의 델타 오까지 간다. 그건 결국 이거는 컨볼루션 인티그랄인데, 여기에 보면 요 g가 시스템에 호모지니어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니까 그 값을 여기다 그냥 입력해 주게 되면, 자, gt-타우가 되면 2제타 오메가 n t-타우 사인 오메가 dt에 다시 mm가 d분의 1로 나눈 것이 되고, 그건 0부터 얘는 개수가 되니까 시간에 대한 개수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개수가 되고, 나머지 시간항들을 넣고 적분한 것이 되는데, 컨볼루션 인티그랄이나 듀아멜 인티그레이션이나 같은데, 특히 듀아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리스판스를 구한다. 일자도의 리스판스가 구해진 값을 듀아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컨볼루션 인티그랄의 특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텝포스가 컴팩팅 모션에 작용하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서 이 함수에 작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힘은 스텝이니까 일정한 값을 갖는다. 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일정한 값을 갖는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여기에 g-타우 d타우 나오고, 이거는 위에서 갖고 온 값이죠. 그 다음에 그대로 적용해주면, 자, f0 나누기 k 1-1-z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이 값은 자, 여기에 위상각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전부 정의하면, 자,
F0K 1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nt가 됩니다. 그래서 X F0 나누기 K 1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nt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스텝 펑션인데,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만큼 떨어졌어요. 자, 떨어졌을 때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 하는 거죠. 결국은 t0 값이 함수로 들어간다. 자, 시간 지연이 된다. 자, 그럼 이 스텝 펑션하고 이거하고 유닛 스텝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거죠. 자, 유닛 스텝은, 자, 요거는 한 번만 치는 거고, 이 값이 똑같이 계속 작용하는 것은 스텝 펑션이니까, 자, 이것을 전부 그때 값을 곱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된다. 지금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거 정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아니면, 유닛 스텝은 각각 임펄스들을 무한히 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자, 요 공식만 일단 확인합시다. 자, x 변이는 초기 힘 나누기 스프링 스티프니스에서 코사인 오메가 nt 마이너스 t0 값을 뺀 것이 이 시스템의 해가 된다. 자, 레탱귤러 펄스가 작동할 때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렉탱귤러 펄스. 자, 얘는 힘이 일정한 스텝으로 쭉 가는 것과, 두 번째는 일정한 시점에서 타임 딜레이드 돼서 마이너스 F0 값을 갖는 걸로 계산을 하면 이 두 가지 함수를 더해주면 이 함수가 된다. 그러니 시스템상으로 각각을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됐다. 자, 여기서 중요시한 건, 자, 얘는 이렇게 됐다. 얘는 시간 지연이 생겼다. 자, 시간이 지연이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는 시간 지연은 없지만, 자, 얘는 시간 지연이 아니고 스텝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함수는 시간 지연에 마이너스 f를 갖는 값을 계산한 것이다. 그래서 그 값을 각각 더하는 것이니, 자, 여기 시간 지연항, 그 다음 위상차는 같고, 그 다음에 계수값만 같으니까 그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거, 지진이라든지 건물이 집안이 흔들릴 경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배워왔죠. 그래서 자, 1궤도 함수, 2궤도 함수, 자, 제 형태를 갖고 있는 운동방정식에다가 운동방정식에 힘이 작성이 될 때 irregular forcing 펑션이, 다시 말하면 무작위 힘이 작용이 될 때 그 함수를 곱해주면, 자, 여기에 시스템의 특성 함수에다가 힘을 더해주면 응답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이스가 가진을 받게 된다면, 자, 변이 차이가 생깁니다. 실제 건물이 갖고 있는, 시스템에 갖고 있는 변이와 그 가진력의 차이 값이 실제 변이로 나타나니까 그 값을 정의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시해야 될 건, 자, 여기 오메가 되기에 m이 있었는데, 자, 힘의 개수가 m 있으니까 m이 나눠지고, 힘 값이 m으로 들어왔습니다. y2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이 형태를 그대로 갖고 간다. 자, 그 다음, 리스마스 스펙트럼은
뭘 나타내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스펙트럼. 여러분들이 어릴 때 빛을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색깔들이 오남, 파초, 노주, 빨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형태를 스펙트럼이라고 나타내는데, 자, 진동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걸 뭘 나타내느냐. 자, 일단 변이, 맥시멈 변이, 속도, 가속도를 나타내는데, 이걸 뭐에 따라서 나타내느냐. 고유 진동수에 따라서 나타낸다. 그래서 그렇게 그린 그림을 리스판스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겁니다. 리스판스 스펙트럼. 다시 말하면 주파수, 변이, 속도, 가속도, 이게 진동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변이,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그거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은 뭐냐? 고유 진동수. 고유 진동수에 따라서 변이, 속도, 가속도를 관다. 그것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내는 것을 리스판스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구가 지진이 발생하면 시간에 따라서 일레귤러 폼으로 쫙 나타나는데, 그것들을 여기 보시면 고유 진동수, 여기 스펙트럼의 각각의 속도, 가속도들을 한꺼번에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리스판스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자, 4장에서 지진에 관련해서는 조금 해설을 좀 넘기고 대면 수업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형태로 보면 스펙트럴 벨로시티에다가 고유 진동수, 고유 진동수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X축이 로그 형태로 갖고 가죠. 그 다음 여기에 보면 댐핑에 관련된 항, 그 다음에 속도에 관련된 항들이 전부 나타나 있으니까 그걸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데, 지구 진동에 대해서는 대면 수업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여러분들이 자동 제어에서 배워왔는데, 그 자동 제어에서 배울 때 방정식을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1. 개의 운동 방정식을 세운다. 그 다음 초기 조건을 사용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 그 다음 개응답을 구한다. 그 다음 개응답에 구하는데,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도메인이 변환이 되는 겁니다. 도메인. 자, 변이는 우리가 알고 계산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변이를 구하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 도메인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 도메인을 S 도메인으로 변환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S 도메인의 값을 계산하니까 그 값을 계산해서 응답을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변환을 했으니 그 변환 값을 가지고 시간 응답으로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변이를 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자,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다는 것은, 자, 2의 마이너스 st 함수를 ft에 0부터 무한 대까지 적분한다. 자, 이것도 적분함수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컨볼루션 인티그랄하고 차이가 물론 있지만, 자, 이거는 형태를 완전히 s로 바꿔주는 거지만, 컨볼루션 인티그랄은 두 함수의 곱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것은, 자, 배분법, 각각의 선형화 할 수 있다라는 걸 보고, 그 다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자, S 함수를 T 함수로 변환한다. 자, FS에 여기는 마이너스 ST였는데 여기는 ST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S 값은 시그마 마이너스 I 오메가에서 인피니트에서 시그마 플러스 I 인피니트까지. 자, 그래서 요 U의 함수는 델타 펑션이다. 자, 유닛 함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라플라스 트랜스포머 하는 방법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보시게 되면 형태들이 자, 표에 의해서 잘 나눠져 있어서 형태를 바꿔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주로 이 값을 구해서 이 값을 구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표를 사용해서 그 함수에 맞는 변형된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트랜지언트 리스판스하고 스테디 스테이트의 리스판스가 있는데,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는 뭐냐 하는 거죠. 초기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초기 조건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 시간에 따라서 점점 소멸된다. 소멸. 자, 그래서 그냥 여기 그 초기 조건이라는 것 값은 t가 0일 때 s 라플라스 트랜스폼일 경우에 s가 무한대로 간다. 그때 xs의 값을 초기 조건이라고 한다. 그 다음 스테디 스테이트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s가 0일 때 t는 무한일 때입니다. 그거 차이 나는 거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알고요. 그 다음 작용하는 힘과 가진력이 평형 위치로 점차 접근할 때 값. 그래서 시간이 오래됐을 때 시스템이 갖는 안정된 값을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한다. 자, 그럼 그 값의 형태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판스는 퍼스트 오더인 경우 저렇게 변형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럼 저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려면 자, t가 0일 때 유닛 임펄스 펑션이 작용이 된다. 라고 하면 자, 이렇게 f 델타 유닛 임펄스 펑션에서 임펄스 펑션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요 앞에 있는 좌변항을 변형하고 그 다음 초기 조건을 적용해서 s에 대한 항수로 바꾸면 자 이렇게 변형이 되죠. 그 값을 역변화를 해서 자 요걸 라플라스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게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 조건하고 최종 조건을 적용해서 정상 상태를 마지막으로 간다. 그 다음 여기까지가 하는 게 1차 목적이고 두 번째는 좀 더 세밀한 값을 얻고자 할 때 스텝 5번까지도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자 요거 램프입니다. 램프드 펑션 자 fbt를 변형해서 시간의 어떤 함수의 하나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 자 도트는 sx 마이너스 x0가 되고 그 다음 s0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변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의 초기 조건을 변형을 해서 0값을 집어넣고 변형 s에 대한 값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변형이 되니 s제곱 s 플러스 a분의 1의 값을 변형해서 구하면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차 미분 형태 지금 아까는 1개 미분 방정식이었고 이건 2개 미분 방정식이니까 그 형태를 따르면 마찬가지로
델타 t가 되고 유닛 임펄스인 경우에 자 ms의 제곱 sx 제곱 x0의 닷 플러스 c s 마이너스 x0 그래서 1 유닛 델타 펑션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1 그래서 초기 조건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방정식이 단순화되고 그때 리스판스는 각각의 s에 대한 방정식이 되고 이때 방정식의 값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중근이냐 허근이냐 아니면 실근이냐 라고 변경이 되죠. 그래서 그 해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초기 조건을 적용할 때 자, S1 값은 Z 오메가 N 플러스 I 오메가 D 자, 이렇게 되면 안정화된 형태의 값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값들을 정리해서 각각의 계수를 찾아서 계수값을 정리해서 다시 넣고 그 다음 이것을 역변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지막에 변형된 라플라스로 갖고 형태를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스탬프 리스판스인 경우에 똑같이 계속 계산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미리 계산을 해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각각 계수 이렇게 되고 C1, C2, C3를 구하고 그 다음에 XS를 구하면 이렇게 형태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자 요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겠죠. 자 이거는 수식적으로 수식을 계속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제일 큰 것은 자 T는 이런 형태의 리스판스와 유상각을 갖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스텝2에 대한 경로를 그리는데 자 중요한 건 이 함수는 이렇게 나왔는데 자 시간에 대한 함수이면서 요거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xt가 아니고 xt를 f0분의 k 값을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값이 1로 접근한다 라는 거예요. 이 값을 유념하세요. 그리고 이 값이 1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엔벨롭은 뭐냐 점차적으로 변이가 감쇄되는데 그 감쇄되는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소된다.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 밸류 값이 1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자, 스텝 폴스가 들어가도 결과적으로 변이는 형태가 똑같아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값이 간다. 자 그럼 스텝 리스판스는 자 댐핑 비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를 갖는데 항상 어디로 접근하느냐 점근은 1로 한다. 그런데 임펄스 리스판스를 보시면 자 어디로 0으로 얘는 이 값으로 가는데 이 값이 변이 값을 k를 f0 x분의 f0를 미니 스테이트 분의 1 초기 값에 대해서 나중에 변이 값을 나눈 것이니까 그 값이 항상 1로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TP 값은 피크 타임이 언제 생기느냐 여기 TP 값이 언제 생길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잘 따라가시면 되고 자 피크 타임 그 다음
라이징 타임. 자, 라이징 타임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시간이 얼마만큼 걸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라이징 타임이 길다 그러면 얘는 완만한 커브를 가질 것이고, 얘가 짧다 그러면 급속한 형태를 가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형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버슈트는 자, 1값에서 얼만큼 벗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자, 1. 오버슈트는 x가 인피니트는 1입니다. 1. 자, 여기 최고치에서 1값을 뺀 것을 다시 1값으로 나눈 값. 결국 오버슈트가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많이 올라가면 어떤 것이냐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여기서 휙 올라가면 오버슈트가 크다. 그러면 댐핑이 작다. 그래프를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고 댐핑이 작다. 그 다음 얘가 오버슈트가 작으면 댐핑이 크다. 그 다음 라이징 타임이 크면, 자, 라이징 타임이 짧으면 급속하게 안정화될 거로 예상이 되고, 라이징 타임이 길면 그래프는 점근적으로 커다랗게 웨이브를 가지니까 스테디 스테이트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세팅링 타임은 전체적인 시스템이 언제 안정화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여기 요 값입니다. 0.98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때는 0.98이니까 2%의 오버슈트만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0.2%의 편차를 가지는 것을 세틀링 타임으로 본다. 자, 언제다? 0.2%, 2%의 편차를 가질 때 세틀링 타임으로 본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뉴메리컬 메소드는 다음 시간에 옥타브와 엑셀 함수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